자, 오늘 3학년 여행지리 11강 여행과 지도,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학교에서 이 화면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줘가지고 선생님이 화면을 막 전환해도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들의 사례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했었죠. 먼저 이 열기구의 우리나라 사례로 선생님이 시으디응시라고 알려줬는데 이게 바로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화성의 플라잉 수원이라고 하는 열기구예요. 화면 막 바꿔도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 플라잉 수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원 화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인데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많이 했어요. 밤에 하면 이렇게 야경도 보고 좋겠죠. 그래서 이 빈칸 플라잉 수원을 잘 채웠는가, 이게 이번 숙제의 관건이었고요. 이 열기구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 있겠죠.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면 이 열기구를 띄울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높은 데서 멀리 조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자, 다음으로 크루즈 사례로 넘어가 봅시다. 크루즈 사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번 보여준 게 있죠. 카리브해 크루즈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지중해 크루즈 같은 것도 있어요. 이 크루즈는 아무래도 배다 보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관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내륙을 관광할 수 없죠. 그래서 특징 중 하나는 내륙을 관광하기가 힘들다 라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밤에는 배 안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이동하는데 낮에는 기항지의 경치를 관광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다음으로 기차로 넘어갈게요. 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V트레인을 설명을 해줬고, 또 우리 남도 해양열차라는 게 있어요. 이거 S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S가 C라서 S이기도 하고 남도라서 사우스의 S이기도 하다, 막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기차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영국의 제임스 쿡으로부터 최초의 상업적 여행 상품의 교통수단이라고도 말을 했죠. 이어서 이 기차는 우리가 아무래도 특유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죠. 선생님 헛소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차 여행만이 가지는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분위기라고 하는 건 KTX 같이 빠른 열차가 아니라 무궁화호처럼 천천히 가는 열차를 타면 바깥으로 우리가 경치도 보면서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 졸업하고 꼭 해보길 바라고요. 뭐 화장실이 있다 이런 것도 있죠. 열기구는 화장실이 없거든요. 자, 이 도보여행 같은 경우 교과서에 있는 에스파냐의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도 예시가 될 수 있고, 또 제주 올레길이 있겠죠. 그리고 뭐 옥천의 향수길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도보여행의 특징이라고 하면 먼저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에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힘들 수가 있죠. 그러나 천천히 관광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이 크루즈나 기차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뚜벅이로 도보로 여행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라는 거 우리가 모두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카파도키아 모두 기억하죠? 네. 화산재가 쌓여서 응해암과 건조기후로 만들어졌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교과서 속 친구들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 뭔지 온종일 걷는다 도보겠죠? 자, 기찻길, 철도에 해당하겠죠? 바다를 본대요. 그러면 크루즈일 거고, 최장교통, 이건 시베리아 횡단열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 답을 알려주죠? 백두산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지만 배를 탈 수도 있어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서 그 중국에서 다시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모두 지난 과제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창을 바뀌어도 네, 계속 녹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고생 끝에 만든 이 프레지 자료를 다 함께 진도로 나가봅시다.
좀 더 재밌고 신선한 걸로 해보기 위해서 프레즈를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만들고 한 20분 만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어요. 너무 이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집중해서 보고요. 자, 지난 과제 확인을 했으면 자, 오늘의 교과서를 한번 나가봅시다. 이 교과서를 잘라서 넣어놓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좀 작아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교과서가 직접 있으니까 우리가 진도를 나가봅시다. 먼저 이 3단원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 여기에 본격적으로 나가볼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다양한 지도 및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볼게요. 이 지도와 여행.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행이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길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 지도는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를 기호, 문자를 사용해서 실제보다 축소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보다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지도를 활용하여 가보지 않은 곳의 위치, 지리적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종이처럼 평평하게 우리가 돌돌 말아다니기도 하고 또 책으로도 있는 것처럼 평면으로 나타냈다. 곧 3차원의 지구를 2차원의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지도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엔 없지만 중요한 이 지도의 3요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지도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방위입니다. 방위. 방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 사의 모양으로 지도에 나타나기도 하고 특별한 방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 위쪽이 북쪽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옥천 시외버스 터미널은 옥천고등학교의 서쪽에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어서 축척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예요. 실제 거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100m치가 진짜 100m로 나타난다면 갖고 댕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같은 데 보면 여기 100m 하고 이 바가 나타나 있죠. 이 말은 지도상에 이만큼의 거리가 실제 100m와 같다라는 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옥천구 운동장만 봐도 거의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0m, 여기 200m 엄청 운동장이 크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옥천구에서 버스 타러 선생님이 여기 걸어갈 때는 거의 100m가 몇 개예요. 거의 한 600m 걸어가겠죠. 이렇게 이 지도상에서 축척을 통해 대충 군청에서 뭐 농공단지까지 이만큼이 100m니까 한 1km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 모두 이해되죠? 마지막 지도 요소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 같은 경우에는 지형 지물을 표시하기 위해 약속한 모양을 우리가 기호라고 불러요. 보면 이 학교를 상징하는 것과 뭐 휴게소를 상징하는 것, 뭐 소방서를 상징하는 것, 뭐 시장, 절 이렇게 각각의 지형 지물에 따라서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죠. 이러한 모양들 하나하나를 기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글로써 직접 이 지도에 다 나타내면 너무 많죠. 그래서 꽉 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호를 활용하여 실제 지형 지물을 지도 위에 압축해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것 모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방위, 축척, 기호 이 세 개가 지도의 3요소다라고 하는 것 모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그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어지럽나요? 이거 계속 보면 멀미가 나요. 자,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그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지에서는 일반도인 도로지도나 지형도를 쓰고 이 주제도인 관광지도나 노선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분포하는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고요. 이 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지도를 의미합니다. 이 관광지도라고 하면 관광에 초점일 거고 지하철 노선도라면 지하철 노선이 어디부터 어디를 가는지 이것에 초점이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에 적합한 지도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지도를 쉽게 활용을 하고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지도 읽는 데에서 정보 활용이 시작하기 때문에 지도에서 여러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모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덜해요. 자, 다양한 지도를 한번 볼 텐데 이 관광지도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도로라든지 뭐 지하철역, 관공서 이런 것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죠. 왜냐? 주제도로 관광지도이기 때문에 이 관광지에 대한 것들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도로지도는 일반도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망이 잘 나와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정말 실제 위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이겠죠. 설마 이렇게 지하철역 3개를 이으면 진짜 삼각형이 나오겠냐는 거죠. 아무래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갈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쉽게 만든 목적을 지닌 지도이기 때문에 주제 지도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활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지도를 예전에는 책으로서 직접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이 지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이 지리정보 시스템과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GIS라고 부르는 지리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지리정보, 지리와 관련된 위치, 속성, 관계 이러한 정보들을 컴퓨터에 자료화해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정보들을 우리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GIS의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게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이게 지리학에서 GIS를 활용하는 실제 사례이기도 해요. 보면 이렇게 최대 강수량에 대한 지리 정보가 있고 또 해발 고도의 지리 정보가 있고 물이 통하지 않는 이 불투수 포장률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지도상에 나타내고 이 세 개를 싹 합치는 거예요. 그때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찾는 게 GIS인 거죠.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고 혼자 왜 이렇게 떠드냐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여러분들이 뭐 외워라, 해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관광에 있어서 우리가 여행을 함에 있어서도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GIS의 정의와 명칭을 알아두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어서 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볼게요. 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말 그대로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실시간으로 위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쓴다든지 아니면 지도 어플을 켜고 우리가 위치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여행 전에도 쓰고 여행하는 중에도 써요. 여행하는 전에는 로드뷰 같은 걸 통해서 목적지를 볼 수도 있고 미리 길찾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경로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바빠요. 쌤이 1학년 통합사회 수업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바빠요. 1학년 수업보다 3학년 수업이 확실히 뭔가 편한 것 같긴 해요.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2년이 더 댕겨서 그런지 어쨌든 여행 전에는 이 목적지를 보거나 경로를 조직한다면 여행 중에는 실시간으로 내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해서 길찾기를 하고 또 여행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죠. 우리가 근처에 있는 맛집 서비스도 제공받고 또 요새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도 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덕분입니다. 버스에도 다 GPS를 달아놔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딜 간지 뜨는 거예요. 뭐 3분 뒤 진입입니다. 옥천에도 있던데요. 이렇게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구나 라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이 밑에 인터넷 지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도상에서 어디 있는지 보고 거리뷰라고 하죠. 이 스트리트뷰를 직접 보고 어떻게 가는지 경로도 검색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라서 과제일까봐 여러분 불안하죠. 하지만 이건 과제로 넣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영상 길이가 길어가지고 약간 미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짧게 찍는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과제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우리가 다양한 지리정보 기술을 볼 텐데 이 위성 위치 기반 서비스 GP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자기가 길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은 어플에 따라서는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곳에 할인 정보 알림이 뜨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맛집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편리한 생활 속의 기술이 모두 지리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게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인데 중요한 건 실세계의 그래픽 형태의 가상현실을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겹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포켓몬고 같은 거 예전에 한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게임이 이 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리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스마트폰을 거리에다가 띄우면 어디가 뭐 식당이고 카페고 이런 것들이 따다다닥 하고 뜨는 거예요. 내 GPS가 이 위성 위치 확인으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딱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것들을 정보만 겹쳐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증강현실 게임이 뭐겠습니까? 포켓몬고 말하는 거예요. 여행자가 몰렸다. 속초.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게 정식으로 풀리기 전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위도가 높아서 이게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속초 가서 막 게임 엄청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상현실도 볼 텐데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 VR 체험하는 게임도 굉장히 많죠. 세 판에 10,000원 막 이래요. 쌤도 홍대에 놀러가서 한번 해봤었는데 이 VR 게임을 하면 확실히 어지러워요. 완전 어지러워. 왜냐, 이 현실 세계나 상상 속 환경, 상황을 가상으로 조성해서 이걸 쓴 사람이 실제 가상 속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걸 직접 해보는 거야. 막 좀비들 사이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도 있고요. 뭐 낭떠러지에서 케이크 줍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가 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곳을 직접 가게 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은 여행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같은 다양한 정보기술이 집약돼서 우리의 삶 속에 여행의 가능성을 더 키워준다는 거 모두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길어질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나네요.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몇 분이죠? 17분이죠? 오늘은 짧게 끝나겠네요. 자, 오늘 과제입니다. 먼저 지도의 3요소,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알려줬어요. 저걸 써야 되고요. 일반도와 주제도의 사례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GIS, GPS를 우리가 뭐 기술자도 아닌데 우리에게 급한 건 뭐 엔지니어적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의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지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선생님이 수업 때 분명 둘 다 말해줬죠? 마지막으로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실생활 어디에서 쓰이는지 그 정의에 대해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녹화 영상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수업들처럼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지 약간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착실히 끝까지 들은 여러분들이 저는 녹화가 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저는 실시간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를 나중에 아이고 여기 칸이 없네요? 왜 없지? 아마 학습지에도 없을 텐데 그런 거를 뭐 여기 밑에다가 귀찮은데 몰아서 그게 그냥 녹화로 하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시간으로 해주세요 라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의견을 써주면 좋겠어요. 의견을 안 써주면 그냥 많이 나온 쪽으로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지리는 다 같이 쉬기 위해서 7교시 너무 힘들잖아요. 일주일에 4번 놀기 위해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없이 편하게 과제 해서 바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2강 수업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